준호 오빠는 정말 부인분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궁금해요. 민수 오빠랑 얼마나 다른지 수진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준호 오빠 저랑 같이 있어줄래요? 오늘 밤. 저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완전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 남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38년 친구의 아내와 그날 밤부터 저는 배신자가 됐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파. 못하겠어. 지은의 비명이 침실에 울려 퍼졌던 그 금요일 밤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김준호 58세입니다. 대기업 상무로 일하고 있고 결혼한 지 10년이 됐습니다. 재혼이었죠. 제 아내 김지은은 52세입니다. 고등학교 교감으로 일하고 있죠. 그날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아내 지은과 침실에서 3개월 만에 가까워지기를 시도하던 참이었죠. 사실 3개월이라는 시간도 짧은 게 아니었습니다만 우리 부부에게는 그조차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을 때 지은의 몸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제 손이 지은의 어깨에 닿자 그녀의 몸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느껴졌죠. 지은아, 괜찮아. 천천히 하자. 제가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만 지은은 눈을 감은 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했던 시간이었는데 채 몇 분도 되지 않아서였습니다. 지은이 갑자기 몸을 비틀며 비명을 질렀던 겁니다. 아파. 정말 못하겠어. 그녀의 목소리에는 고통과 함께 어떤 절망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멈췄습니다. 이미 익숙해진 패턴이었으니까요. 지은은 이내 욕실로 뛰어갔고 문을 잠그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안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새어나왔죠.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식어버린 감정, 무너져 내리는 자존감, 그리고 익숙해진 실패감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벌써 몇 번째인지 세는 것도 지쳤습니다. 10년간 반복되어 온 패턴이었으니까요. 우리 부부는 제대로 된 부부 생활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제 체격이 너무 크고 지은은 너무 작았던 겁니다. 지은의 작은 몸으로는 저와의 관계가 고통일 수밖에 없었죠. 지은아, 미안해. 저는 욕실 문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흐느끼는 소리만 점점 작아졌을 뿐이죠. 저는 거실로 나와 소파에 몸을 누였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우리 결혼 생활이구나. 사랑도 친밀함도 따뜻함도 없는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일 뿐인 관계. 재혼이었기에 더 신중하게 결정했던 결혼이었는데 결과는 이 모양이었습니다. 지은도 재혼이었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이해하고 위로할 수 있을 거라 믿었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신체적 불일치는 우리 사이의 모든 것을 갈라놓았습니다. 처음 몇 년은 서로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지은은 포기했습니다. 저와의 관계 자체를 거부하기 시작했고 어느 순간부터 별시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아예 제 존재 자체를 지워버린 것처럼 살아가고 있죠. 학교 일에만 몰두하고 집에 와서는 자기 방에만 있습니다. 대화도 거의 없습니다. 밥 먹었어? 응. 일찍 들어와. 그래. 이게 우리 부부 대화의 전부였습니다. 소파에 누워 핸드폰을 켰습니다. 민수한테서 온 메시지가 보였습니다. 야, 이번 주말에 우리 집들이 오지? 수진이가 준호 오빠 온 데서 좋아하더라. 김민수? 같은 나이 58세.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38년을 함께해온 친구였습니다. 같은 회사에 다니지만 부서가 달라서 자주 마주치지는 않았죠. 15년 전에 결혼했는데 55세의 부인 수진 씨는
백화점에서 VIP 고객 관리팀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작은 체격이지만 일은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승진도 빨랐고 지금은 이사 자리까지 올랐죠. 다만 일 때문에 집에 거의 없다는 게 문제였습니다. 수진 씨가 가끔 외로워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건 남의 집 일이었죠.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몇 시에? 저녁 6시쯤 와. 핸드폰을 내려놓고 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욕실에서는 이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아마 샤워를 하고 자기 방으로 갔을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출근 준비를 하겠죠. 그리고 저도 아무렇지 않은 척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갈 겁니다. 10년간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은 익숙해지지가 않았습니다. 나는 남자로서 완전히 거부당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숨이 막혔습니다. 토요일 오후가 되자 민수한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저녁 6시에 와. 수진이가 요리 엄청 준비했어. 저는 간단히 답장을 보내고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지은은 어제 일 이후로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고 오늘 아침에는 친정에 간다며 일찍 나갔습니다. 사실 친정에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저를 피하는 거라는 걸 저도 알고 있었죠. 저녁 6시 민수네 아파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평대 아파트였는데 부부 둘이 살기 적당한 크기였죠. 초인종을 누르자 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준호 오빠. 수진 씨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습니다. 키가 168cm 정도 되는 수진 씨는 우아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관리를 잘하고 있었죠. 백화점에서 VIP 고객들을 상대하는 일을 하다 보니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는요? 안에 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로 들어서자 민수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야, 왔냐? 응, 근데 뭔가 냄새 좋은데? 수진이가 아침부터 준비했어. 나도 뭐 하는지 모르겠어. 민수는 여전히 TV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일 때문에 지쳐 보였죠. 작은 체격에 165cm 정도 되는 키였지만 민수는 항상 에너지가 넘쳤었는데 요즘은 좀 달라 보였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 미치겠어. 다음 주에 중국 출장 가야 해. 또? 어쩔 수 없지. 먹고 살려면. 식탁에는 이미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수진 씨가 정성껏 준비한 게 보였죠. 갈비찜, 잡채, 샐러드, 그리고 여러 가지 반찬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이제 시작할게요. 수진 씨가 앞치마를 풀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식탁에 둘러앉았고 민수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이거 괜찮은 거야. 프랑스에서 가져온 건데. 와인 잔에 붉은 액체가 천천히 채워졌습니다. 건배. 잔을 부딪히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음식은 정말 맛있었습니다. 수진 씨의 요리 솜씨가 상당했죠. 수진 씨, 요리 정말 잘하시네요. 고맙습니다. 요즘은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백화점에서 일하잖아. 민수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일만 하죠, 뭐. 집에 와도 혼자고. 나도 바쁘니까 어쩔 수 없잖아. 민수의 대답은 너무 무심했습니다. 수진 씨의 표정이 순간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주제를 바꿨습니다. 준호 오빠는 요즘 어떠세요? 지은 씨랑은 잘 지내시고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뭐, 그냥 그렇죠. 그냥 그렇다는 게 뭐예요? 수진 씨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요. 저는 얼버무렸습니다. 사실 어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평범하다는 말도 거짓말이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가 소파에 앉자마자 하품을 했습니다. 야, 나 좀 피곤한데 먼저 들어가도 돼? 벌써? 응, 미안. 요즘 잠을 못 잤어.
민수는 그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거실에 수진 씨와 저 단둘만 남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오빠 와인 더 드실래요? 아, 네. 감사합니다. 수진 씨가 제 잔에 와인을 따라줬습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민수 오빠가 요즘 저래요. 집에 오면 바로 자버려요.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일만 많은 게 아니에요. 수진 씨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저한테 관심이 없어요. 완전히. 그녀의 목소리에 외로움이 묻어났습니다. 그럴 리가요. 민수가 수진 씨를 얼마나. 아니에요. 결혼한 지 15년이 됐는데 점점 더 멀어지는 기분이에요. 수진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슬픔과 함께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부인분이랑 잘 지내세요? 왜 자꾸 그걸 물으세요? 그냥 궁금해서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수진 씨가 와인을 또 한 모금 마셨고 저도 따라서 마셨습니다. 어느새 두 번째 병을 따고 있었죠.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준호 오빠. 수진 씨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저희 부부 한 달에 한 번도 안 해요.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너무 사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수진 씨, 그건 아니, 가끔 있긴 한데 금방 끝나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느낌도 없어요. 그냥 의무처럼. 저는 뭐라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게 작기도 하고. 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안 맞아요.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친구의 아내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수진 씨, 술 드셨으니까. 아니에요. 술 안 마셔도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수진 씨가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호 오빠는 어떠세요? 네. 준호 오빠는 몸이 크시잖아요. 그녀의 시선이 제 몸을 훑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완전히 다르실 것 같은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대화를 멈춰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준호 오빠 부인분은 좋으시겠어요. 수진 씨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 순간 어젯밤 일이 떠올랐습니다. 지은의 비명, 욕실에서 들리던 흐느낌, 그리고 소파에서 혼자 맞이했던 아침. 아니에요.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저희도 안 좋아요.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제 아내는 저를 거부해요. 제가 너무 크대요.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저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간 제대로 못했어요. 아내한테는 제가 고통이래요.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럼 준호 오빠도 저처럼. 네. 저도 외로워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같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으니까요.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저를 불렀습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 오빠 없을 때. 그 말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핸들을 꽉 쥐었습니다. 방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친구 아내와 나눈 그 대화는 뭐였지? 그리고 왜 나는 그 제안을 거절하지 않았지? 집에 도착했을 때 지은은 아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2주가 흘렀습니다. 그 사이 민수와는 회사에서 몇 번 마주쳤지만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냈습니다. 야, 점심 먹자. 미안, 오늘 미팅 있어. 그렇게 짧은 대화만 나누고 헤어졌죠. 민수는 여전히 일에 치여 살고 있었고 저 역시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하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 그날 밤의 대화가 맴돌았습니다. 수진 씨의 목소리, 그녀의 눈빛, 그리고 마지막에 했던 말. 다음에 또 오세요. 민수 오빠 없을 때.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은과는 여전히 대화가 없었고 서로 다른 방에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죠. 어느 목요일 저녁이었습니다.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내일부터 중국 출장 간다. 3일간.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수진이 혼자 있을 텐데 시간 되면 지은 씨랑 같이 한번 들러줘.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수는 아무 의심 없이 그렇게 말했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금요일 오후가 되자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준호 오빠, 오늘 저녁에 시간 되세요? 혼자 있기 심심해서요. 핸드폰을 들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가락은 이미 답장을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네, 갈게요. 퇴근 후 집에 들러 샤워를 했습니다. 지은은 역시 친정에 간다며 집을 비웠죠. 요즘 들어 지은은 주말마다 친정에 갔습니다. 사실 저를 피하는 거라는 걸 알면서도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58세의 나이지만 여전히 탄탄한 체격이었습니다. 꾸준히 운동을 해온 덕분이었죠. 하지만 이 몸이 아내한테는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옷을 입고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러면 안 돼. 민수는 38년 친구야. 하지만 다리는 이미 민수네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머리도 새로 손질한 것 같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들어서니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준비하실 필요 없었는데. 아니에요. 혼자 먹기 심심해서요. 우리는 마주 앉아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일상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회사 얘기, 날씨 얘기, 뉴스 얘기. 하지만 점점 대화가 끊기고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을 때 수진 씨가 와인을 꺼냈습니다. 지난번에 마시던 거예요. 아직 남았어요. 와인 잔이 채워졌고 우리는 마주 앉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어느새 첫 번째 병이 비었고 두 번째 병을 따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지난번에 나눴던 얘기 기억하세요? 네. 저 계속 생각했어요. 그녀가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준호 오빠도 저처럼 외롭다는 거.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동안 부인한테 거부당하셨다는 거. 수진 씨, 저도 15년 동안 남편한테 무시당했어요. 아니, 무시라기보다는 수진 씨가 말을 멈췄습니다. 만족을 못 느껴요. 전혀. 그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여자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이에요. 저는 말없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준호 오빠는 정말 부인분이 부담스러워할 정도세요? 직접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네. 제 대답은 짧았습니다. 궁금해요. 민수 오빠랑 얼마나 다른지. 수진 씨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소파 사이의 거리가 점점 좁아졌죠. 확인해보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이건 선을 넘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해야 한다는 생각과 달리 제 입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친구를 배신하려고? 38년 우정을 이렇게 버리려고?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10년 동안 아내한테 거부당했잖아. 남자로서 인정받지 못했잖아. 수진 씨는 날 궁금해하고 있어. 날 원하고 있어.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오니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 그녀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저는 그녀의 앞에 섰습니다. 수진 씨의 눈이 커졌습니다. 진짜 민수 오빠랑 완전히 다르네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였구나. 그녀의 손끝이 스치자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시선이었습니다. 거부가 아닌 호기심, 두려움이 아닌 기대.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랑 같이 있어 줄래요? 오늘 밤.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모든 이성이 사라졌습니다. 민수 얼굴이 떠올랐지만 지은의 차가운 거부도 함께 떠올랐습니다. 38년 우정과 10년 고통이 저울질되었고 결국 욕망이 이겼습니다. 네. 제 대답과 함께 우리는 다시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소파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진 씨가 가까이 다가오자 묘한 온기가 번졌습니다. 55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그녀의 피부는 탄력이 있었고 백화점에서 일하며 관리해온 몸매는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긴장하세요? 수진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조금요. 사실 많이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지은과는 늘 실패했고 대부분은 시도조차 못했죠. 저도 긴장돼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외로움, 기대, 그리고 약간의 죄책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오히려 저를 받아들였고 함께 호흡했습니다. 15년 동안 이런 게 있는 줄 몰랐어요. 저도 처음 느끼는 감각이었습니다. 완전히 맞는 사람이 있다는 것, 거부당하지 않는다는 것, 남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 밤이 깊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고 시계는 계속 돌아갔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모든 것이 잠잠해졌고 우리는 나란히 누웠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제 팔을 베고 누우며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뭐가요? 저를 여자로 느끼게 해줘서요. 그녀의 목소리에 만족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수 오빠랑은 이런 적 없었는데 오늘은 시계를 봤습니다. 우리는 오랜 시간을 함께 있었습니다. 준호 오빠도 괜찮으셨어요? 네. 솔직한 대답이었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느끼는 것들이었으니까요.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현실이 돌아왔습니다. 민수, 38년 친구. 방금 무슨 짓을 한 거지? 하지만 수진 씨의 따뜻한 체온이 느껴지는 순간 그 생각들은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네, 또 봐요. 그날 밤 저는 민수네 집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수진 씨와 함께 커피를 마셨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아직 친정에 있었고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샤워를 하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민수한테 미안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처음 느껴본 감정들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 행복했어요. 고마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저도요. 그렇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시작됐습니다. 그 후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갈 때마다 저는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한 달에 2~3번 정도였죠. 민수는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를 오가며 바쁘게 지냈고 그럴 때마다 수진 씨는 혼자 집에 있었습니다. 오빠, 이번 주 금요일에 시간 돼요?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민수가 출장 가요? 네, 이번엔 일주일이래요. 일주일. 긴 시간이었습니다. 갈게요. 답장을 보내고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회사 책상에 앉아 있었지만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금요일 생각뿐이었죠. 준호 상무님.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번 주 회의 일정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내용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점심 먹자. 구내식당에서 민수를 만났습니다. 야, 너 얼굴 왜 그래? 다크서클 장난 아니네.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일이 많아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밤에 잠을 못 자서였죠. 죄책감 때문에. 너도 푹 쉬어. 나도 이번 출장 다녀오면 휴가 좀 써야겠어. 수진 씨랑 여행이라도 가. 제 입에서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습니다. 여행? 수진이가 갈까? 요즘 일 바쁘다고 주말에도 출근하던데. 그래도 물어나 봐. 그래야지.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신혼여행 빼고는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갔네. 민수가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지은 씨랑은 요즘 어때?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뭐가? 그냥 잘 지내냐고. 응, 그냥 그래. 너도 지은 씨랑 여행 가봐.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야 좋아진다니까. 민수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자기 아내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점심을 마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알았어. 사무실로 돌아와 책상에 앉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함께해온 친구. 제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줬고 기쁠 때 함께 웃어줬던 친구. 그 친구를 지금 배신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금요일이 되자 저는 어김없이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왔어요? 평소보다 화장이 진했고 향수 냄새가 났습니다. 네. 인사도 짧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말이 필요 없었으니까요. 현관문을 닫자마자 수진 씨가 제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매번 그랬듯이 시간은 길게 이어졌습니다. 1시간, 2시간. 수진 씨는 지치지 않았고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호 오빠. 수진 씨가 제 품에 안겨 말했습니다. 오빠 아니었으면 저 미쳤을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잘 맞는 거네요. 수진 씨가 웃었습니다. 네, 우린 잘 맞아요. 그날 밤도 수진 씨네 집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함께 아침을 먹고 조심스럽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런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한 달에 2~3번, 때로는 4번. 회사에서 민수를 마주칠 때마다 죄책감이 밀려왔지만 또 수진 씨한테로 향했습니다. 집에서 지은은 여전히 저를 거부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내 지은이 말했습니다. 나 방 바꿀까 해. 왜? 지금 방이 좁아서. 안방으로 옮기고 싶어. 결국 지은은 안방으로 옮겼고 저는 작은 방을 쓰게 됐습니다. 완전히 분리된 생활이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지은은 이미 출근하고 없었고 저녁에 돌아오면 지은은 자기 방에만 있었습니다. 대화도 스킨십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일 뿐이었죠. 그럴수록 수진 씨와의 관계는 깊어졌습니다. 단순한 육체적 관계를 넘어서 감정이 개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 오빠, 요즘 오빠 생각만 해요. 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도요. 사실이었습니다. 출근길에도 회의 중에도 저녁을 먹을 때도 수진 씨 생각이 났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 그녀의 체온, 그녀와 보낸 시간들. 위험한 신호였습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더 복잡해진다는 걸 알고 있었죠.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었으니까요. 누군가 나를 원하고, 나를 기다리고, 나를 만족스러워한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위안이 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수진 씨와의 관계는 이제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민수가 출장을 가면 저는 자연스럽게 수진 씨를 만났고 밤을 함께 보냈죠. 하지만 조심스러워져야 할 때였습니다. 어느 수요일 오후 백화점에 업무차 들렀습니다. 회사에서 VIP 고객 대상 행사를 기획하고 있었고 백화점 측과 협의가 필요했죠. 7층 고객 라운지에서 미팅을 마치고 나오는데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준호 오빠? 돌아보니 수진 씨가 서 있었습니다. 업무복을 입은 그녀는 평소와 다른 느낌이었죠.
아, 수진 씨.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백화점 직원들, 고객들, 지나가는 사람들. 어색하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일 때문에 왔어요. 그러시구나. 저도 지금 근무 중이에요. 수진 씨 옆에 동료로 보이는 여직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직원이 우리를 번갈아 쳐다봤습니다.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저, 먼저 갈게요. 수진 씨가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네, 일 열심히 하세요. 수진 씨는 동료와 함께 급하게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수진 씨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오빠, 오늘 무서웠어요. 왜? 동료가 물어봤어요. 저 남자분 누구냐고. 뭐라고 했어? 남편 친구라고 했는데. 표정이 이상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이러다 들키는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사실 저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조심했지만 언젠가는 들킬 수도 있다는 것을. 조심하죠. 네. 근데 오빠 무서워요. 뭐가요? 들키면 어떻게 해요? 민수 오빠한테, 지은 씨한테. 그 순간 현실이 확 다가왔습니다. 민수, 만약 민수가 알게 되면 38년 우정이 끝나는 겁니다. 아니, 우정만 끝나는 게 아니라 민수한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는 거죠. 들키면 안 돼요. 더 조심해요. 네. 전화를 끊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만둬야 하나? 하지만 수진 씨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와 함께 있을 때만 제가 남자로서 살아있다는 걸 느꼈으니까요. 민수가 또 출장을 갔고 저는 수진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오빠, 저희 이제 그만해요. 충격적인 말이었습니다. 갑자기 왜? 무서워요. 들킬 것 같아요. 동료가 자꾸 물어봐요. 그 남자분이 진짜 남편 친구냐고. 수진 씨가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늘도 물어봤어요. 지난주 금요일 저녁에 우리 집에서 준호 오빠 나오는 거 보셨대요. 뭐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죠. 근데 믿는 것 같지 않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수진 씨 옆에 앉았습니다. 수진 씨, 오빠, 저도 오빠 보고 싶어요. 오빠랑 있으면 행복해요. 근데 들키면 다 끝나잖아요. 민수 오빠한테도, 지은 씨한테도, 회사에도. 우리 인생이 다 망가져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들키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럼 더 조심하면 돼요. 어떻게요? 백화점에서 또 마주칠 수도 있고, 누가 볼 수도 있고. 그럼 제 입에서 예상치 못한 말이 나왔습니다. 이혼하면 어때요? 수진 씨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뭐라고요? 우리 둘 다 이혼하고 그냥 당당하게 만나면 되잖아요. 오빠, 그게 말이 돼요? 왜 안 돼요? 어차피 우리 결혼 생활 다 끝났잖아. 나는 지은한테 거부당하고 너는 민수한테 무시당하고.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근데 민수 오빠는 어떡해요? 38년 친구잖아요.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민수, 이미 배신하고 있으면서 이혼까지 생각하다니. 민수는 나중에 이해할 거예요. 거짓말인 걸 알았습니다. 민수가 이해할 리 없었죠. 오빠, 저 무서워요. 수진 씨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이혼은 너무 큰 결정이에요. 그냥 지금처럼 조심하면서 만나요. 결국 우리는 관계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부터 뭔가 달라졌습니다. 만날 때마다 조마조마했고 누가 볼까봐 두려웠습니다. 행복했던 시간들이 점점 불안으로 바뀌어 갔죠. 다음 주 월요일 회사에서 민수를 마주쳤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친 거였죠. 야, 준호. 응. 주말에 뭐 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주말에 수진 씨와 함께 있었으니까요. 그냥 집에 있었어. 나도 출장 다녀와서
피곤해 죽는 줄 알았어. 민수가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우리 집에서 저녁 먹자. 지은 씨도 데리고 와. 지은이? 응. 우리 넷이서 오랜만에 같이 밥 먹자고. 수진이가 요리 준비한대.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알았어. 좋아. 그럼 금요일에 봐. 민수가 손을 흔들며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금요일에 넷이서 식사라니. 저와 수진 씨, 그리고 민수와 지은.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수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금요일에 넷이서 밥 먹자는데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 들었어요. 어떡하죠? 어쩔 수 없지. 가야지. 민수 오빠가 의심하는 건 아니겠죠? 아닐 거예요. 그냥 친구들이랑 밥 먹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불안했습니다. 금요일이 됐습니다. 지은한테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에 민수네 가서 밥 먹어야 해. 왜? 민수가 우리 넷이서 같이 먹자고 했어. 귀찮은데. 그래도 가야지. 친구인데. 지은은 마지못해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민수네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도 대화는 없었죠. 지은은 창밖만 바라봤고 저는 운전에만 집중했습니다. 민수네 아파트에 도착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수진 씨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평소와 다른 딱딱한 목소리였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들어갔고 민수가 소파에서 일어나 반겼습니다. 야, 왔냐? 지은 씨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지은이 짧게 인사했습니다.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넷이 둘러앉아 식사를 시작했죠. 어색한 분위기였습니다. 요즘 학교는 어때요, 지은 씨? 수진 씨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바빠요. 기말고사 준비 중이라서요. 힘드시겠어요. 괜찮아요. 짧은 대답들만 오갔습니다. 민수가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건배하자. 오랜만에 우리 넷이서 모였으니까. 잔을 부딪혔지만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준호, 너 요즘 얼굴이 왜 그래? 민수가 물었습니다. 뭐가? 피곤해 보여. 일 많아? 응, 요즘 프로젝트가 좀. 거짓말이었습니다. 일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 때문이었죠. 좀 쉬면서 해. 건강 챙겨야지. 민수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 순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렇게 좋은 친구를 배신하고 있다는 게. 수진아, 너도 요즘 피곤해 보이는데? 민수가 수진 씨를 봤습니다. 일이 많아서요. 너무 무리하지 마. 건강이 최고야. 수진 씨와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불안과 죄책감이 가득했죠.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민수가 커피를 내왔고 우리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결혼한 지 벌써 15년이 됐네. 민수가 수진 씨를 보며 말했습니다. 15년. 빠르다. 그러게. 너랑 지은 씨는 10년이고 민수가 저희를 봤습니다. 10년 부부면 이제 진짜 부부지. 서로 다 아는 사이잖아. 지은이 와인을 마셨습니다. 다 안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갑작스러운 지은의 말에 분위기가 차가워졌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다 안다는 건 더 이상 기대할 게 없다는 뜻이죠.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우리 부부는 이미 끝났어요.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죠. 지은아. 제가 말했지만 지은은 계속했습니다. 결혼이 뭐예요? 그냥 법적인 계약일 뿐이죠. 사랑도 애정도 다 사라지면 남는 게 뭐예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수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지은 씨, 술 좀 드신 것 같은데. 술 안 마셨어요. 정신 멀쩡해요. 지은이 일어섰습니다. 전 먼저 나가 있을게요. 차에서 기다릴게요. 지은이 나가고 거실에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이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제가 변명했습니다. 괜찮아. 다들 힘들 때가 있지. 민수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 씨랑 잘 지내야 해. 부부는 서로 의지하고 살아야지.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민수는 정말 좋은 친구였습니다. 그런 친구를 저는 배신하고 있었죠. 그래, 알았어. 나도 이만 가봐야겠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현관까지 배웅을 나온 수진 씨와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차에 올라타니 지은이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은아, 아까 왜 그랬어?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그래도 당신도 알잖아요. 우리 결혼 끝났다는 거. 지은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이 밖에서 뭘 하든 상관없어요. 전 이제 관심도 없어요. 그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설마 지은이 눈치챈 건가? 하지만 지은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 저도 묻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이제 정말 선택을 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수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 주말에 지방 출장 가. 어디? 부산. 이번엔 2박 3일이야.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전화를 끊고 수진 씨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수가 주말에 출장 간대. 알아요. 오빠, 이번에는 조심해야 해요. 왜? 지난번에 지은 씨가 이상하게 말했잖아요. 혹시 눈치챈 거 아닐까요? 아닐 거야. 지은이는 나한테 관심도 없어요. 그래도 토요일에 봐요. 금요일 밤 민수가 부산으로 출발했습니다. 토요일 아침 지은은 친정에 간다며 일찍 나갔고 저는 오후에 수진 씨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진 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 그녀가 제 품에 안겼습니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오후 내내 함께 있었고 저녁이 되자 침대에 나란히 누워 쉬었습니다. 오빠, 배고파요. 뭐 시켜 먹을까요? 아니요. 제가 요리할게요. 수진 씨가 일어나 옷을 챙겨 입었습니다. 저도 옷을 입고 거실로 나왔죠. 수진 씨가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했고 저는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마치 진짜 부부처럼. 저녁을 먹고 와인을 마시고 다시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우리는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은 여기서 자고 가요. 그럴까요? 네. 민수 오빠는 내일 저녁이나 들어올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 곁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일요일 아침 9시 침대에서 눈을 떴습니다. 수진 씨는 아직 자고 있었고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화장실로 갔습니다. 세수를 하고 침실로 돌아오려는데 현관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열쇠 소리, 문 여는 소리. 수진아, 일 빨리 끝나서. 민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침실 문을 급히 닫으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수가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고 침실 문을 열었습니다. 수진 씨가 방 안에서 놀란 얼굴로 일어났고 제가 화장실 쪽에 서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민수가 우리를 번갈아 봤습니다. 준호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게 뭐야? 수진 씨가 벌떡 일어나 이불을 끌어안았습니다. 민수 오빠,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이야?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준호야, 너 수진이랑. 제 입에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답해. 너희 둘이 뭐 한 거야? 민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민수야. 닥쳐.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38년이야, 준호야. 우리 38년 친구잖아.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안해. 제 입에서 나온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미안하다고. 민수가 제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아내랑 자놓고 미안하다고? 민수야, 진정해. 진정하라고? 내가 어떻게 진정해? 민수가 저를 밀쳤습니다. 너희, 언제부터야?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답 안 해? 언제부터 이랬냐고. 6개월. 수진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6개월? 6개월 동안 나를 속였어? 민수가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출장 갈 때마다 수진이 좀 챙겨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챙긴 거야? 민수야, 나가. 민수가 현관을 가리켰습니다. 당장 나가. 다신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저는 옷을 주워 입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수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 오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너도 나가. 이혼하자. 민수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차장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8년 우정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민수한테서도 수진 씨한테서도 회사에서 민수를 마주칠까봐 출근도 못했습니다. 병가를 냈고 집에만 있었죠. 지은은 여전히 친정에 있었고 저는 혼자 텅 빈 집에서 지냈습니다. 일주일 후 민수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나와. 말할 게 있어. 회사 근처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민수는 일주일 사이에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앉아. 민수가 짧게 말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민수야. 수진이랑 이미 서류 준비 중이야. 민수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38년이었어, 준호야.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때부터 지금까지 내 옆에 항상 내가 있었어. 미안해. 미안하다고 다야. 넌 내 친구였어. 형제보다 더 가까웠던. 민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 내가 내 아내를 정말 미안해. 그만해.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지 않아. 민수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사에 사표 냈어.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어. 민수야, 회사는 너도 그만둬. 아니면 내가 그만둘게. 내가 그만둘게. 그래. 민수가 뒤돌아섰습니다. 다신 연락하지 마. 우리 관계는 여기서 끝이야. 민수가 카페를 나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8년 우정이 완전히 끝난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여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은이 집에 와 있었습니다. 짐을 싸고 있었죠. 지은아, 이혼해요. 지은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지은아, 얘기 좀. 민수 씨한테 들었어요. 전부. 지은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6개월 동안 친구 아내랑 바람 피웠다면서요? 지은아, 역겨워요. 어떻게 친구한테 그럴 수 있어요? 지은이 짐을 들었습니다. 이혼 서류 보낼게요. 서명하세요. 지은아, 내 얘기 좀 들어봐. 듣고 싶지 않아요. 이미 끝났어요. 지은이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전 안 외로웠어요. 당신이 없어도 잘 살았어요. 지은이 나갔고 문 닫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구도 아내도 모두 떠났습니다. 핸드폰을 봤습니다. 수진 씨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오빠 만날 수 있을까요?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어디서? 다음 날 수진 씨를 만났습니다. 공원이었죠. 수진 씨도 많이 야윈 것 같았습니다. 오빠,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할까요?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민수 오빠랑 이혼해요. 이미 합의했어요. 나도 지은이랑 이혼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럼 우리 둘이 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왜요? 오빠가 먼저 이혼하자고 하셨잖아요. 수진 씨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습니다. 그때는 달랐어요. 뭐가 달라요? 그땐 들킬까봐 두려웠고 계속 만나고 싶었어요. 근데 지금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민수 얼굴을 봤어요. 배신당한 그 눈빛을 38년 우정이 무너지는 걸 직접 봤어요. 수진 씨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혼하고 우리가 함께하면 그게 민수한테 두 번째 배신이에요. 우리가 행복해지는 걸 보면서 민수는 또 상처받을 거예요. 하지만, 그리고 솔직히 말할게요. 제가 수진 씨를 똑바로 봤습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해서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서로 외롭고 배우자한테 인정받지 못해서 위로가 필요해서 시작한 거잖아요. 전 오빠를 사랑해요. 아니에요. 우린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준 것 뿐이에요. 수진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시작한 관계는 또 무너져요. 죄책감 위에 세운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럼 오빠는 그냥 혼자. 그래요. 이게 제가 치러야 할 대가예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미안해요. 수진 씨, 오빠 가지 마세요. 잘 사세요. 행복하게. 좋은 사람 만나요. 저는 공원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 씨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습니다. 민수와의 38년 우정, 지은과의 10년 결혼, 수진 씨와의 6개월 관계, 모두 제 손으로 무너뜨렸습니다. 회사에 사표를 냈습니다. 민수가 같은 회사에 있는데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었죠. 퇴직금을 받고 작은 원룸을 구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했지만 58세의 상무 출신이 갈 곳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국 작은 회사의 부장 자리를 겨우 구했죠. 연봉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저는 25평짜리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도 그만뒀고 작은 중소기업에서 부장으로 일하고 있죠. 금요일 저녁입니다. 예전 같으면 민수와 술을 마시거나 수진 씨를 만났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지금은 혼자입니다. 편의점에서 도시락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작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도시락을 먹으며 핸드폰을 봤습니다. 연락처에는 여전히 민수와 지은의 이름이 있지만 전화할 수 없습니다. 문자도 차단당했죠. 완전히 제 인생에서 지워진 사람들입니다. 몇 달 전 회사 동료한테서 민수 소식을 들었습니다. 민수가 재혼했다고 했습니다. 젊은 여자와 결혼했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더군요. 좋은 일이었습니다. 민수는 새로운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지은 소식도 들었습니다. 교장으로 승진했다고 했습니다. 예전부터 꿈꾸던 자리였죠. 지은도 제가 없으니 오히려 더 잘 되었습니다. 수진 씨 소식은 듣지 못했습니다. 아마 백화점을 그만뒀을 겁니다. 민수와 이혼한 후 그 백화점에서 계속 일하기는 힘들었을 테니까요. 도시락을 다 먹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길을 걷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커플이 우산 하나를 같이 쓰고 걸어가고 있었죠. 부러웠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었습니다. 지은과 처음 만났을 때 우산을 같이 썼던 기억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건 이미 오래전 일이었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과거가 떠오릅니다. 민수와 대학 때 술 마시던 모습, 첫 직장에 함께 입사했던 날, 서로의 결혼식에 참석했던 기억, 38년간 함께했던 모든 순간들, 그걸 제가 다 무너뜨렸습니다. 6개월의 쾌락을 위해서 두 사람은 서로의 외로움을 채워주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습니다. 한순간의 만족을 위해 평생을 걸 수 있는가? 대답은 분명합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잘 들었습니다. 한 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